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제가 인천 연수동에 아파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 한 분이 거기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구독자 두 분이 매수 의사를 밝히셨고 현장에 가서 좀 부동산도 들러보고 했나봐요. 그분들은 저랑 이제 연락을 좀 하니까 저한테 뭐 현장에 가봤다, 뭐 부동산에 들렸다, 어떻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듣는데, 연락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좀 부동산에서 화들짝 놀랐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새 좀 매수 문의가 좀 오는 듯한 느낌? 우리 구독자분들 다 간 거 아니야? 거기 다 가서 그 아파트값 올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이러다가 안기부에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적폐로 몰려가지고 채널 삭제당하는 거 아니야? 보니까 예전에 부동산 관련된 채널들이 좀 유명했던 그 채널들이 막 삭제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없을 거야. 그분은 하나를 매수를 하셨고 30평대를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25평을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집주인이 매도 예정자가 그 계좌를 자꾸 안 줘가지고 결국엔 매수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지. 뭐 이 기회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볼 땐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저평가가 된 것 같아. 그냥 그 더블 역세권 원인제역 주변만 너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가격 형성이 조금 비상식적이긴 했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만 좋아, 나만. 그리고 매일 문의가 좀 오는데 되게 난감해요. 매일 오는 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보면 뭐 나이는 몇 살이고 가용자금은 얼마만큼 있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되게 난감한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알잖아요. 제 구독자분의 부동산 전문가분들 많을 건데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분의 상황을 되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인지, 결혼 의사는 있는지, 결혼을 할 건지, 뭐 애가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청약을 얼마나 넣었는지, 그리고 성향은 좀 어떤지, 저처럼 굉장히 공격적인지 아니면 좀 많이 안정적으로 갈 건지, 신용대출은 받았는지, 신용대출을 받으면 얼마만큼 나오는지, 직장은 어느 쪽인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2주택을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2주택을 하게 되면 이제 양도세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신경이 안 쓴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메일만 보고서 뭐 이렇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찝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물론 이제 제 딴에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100% 옳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뭐 오늘 드릴 말씀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뭐 발표를 했죠.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조금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요 정도는 좀 굵직굵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두는 게 좋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화두가 아파트 값이잖아요.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정부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서울에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하면서 뭐 20만에서 30만 정도? 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그 역세권에 원래 350m까지였는데 그걸 500m까지 반경을 확대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준주거지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준주거지의 최대 용적률은 500%인데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은 400%예요. 근데 그거를 300% 상향해서 70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그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역세권 주변은 대부분 상업지 아니면 준주거지예요. 대부분. 근데 500m 안에 들어오는 지역 준주거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그리고 저층 지역을 좀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고밀 개발을 해서 층수를 많이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공공재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뭐 흘러가는 거 보면은 공공재개발 하면은 누가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당연하지 뭐 거기 낙후된 아파트 아니 낙후된 빌라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 당연히 고밀 재개발을 해가지고 층수를 확 높여주고 그쪽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입주권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거절할 사유가 없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달콤한 그 사탕 발림으로 이끌어낼 건데 이끌어내는 게 아니지. 달콤한 사탕이죠. 그거는 먹어야지. 덥석 물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너네가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임대주택이나 뭘 활용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찬성을 해가지고 어쨌든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거는 정부도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너무 높게 해버리게 되면은 알죠? 그렇게 큰 실효는 없다는 거. 좋은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임대주택만 짓게 되면은 알잖아요. 계속 악순환 돼가지고 아파트값 올라가는 꼴이 된다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역세권 주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가 군자역이잖아요. 군자역 주변에 요만큼만 보이는 게 준주거지 아니면 준공업지라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얼마 많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장안평역 요 정도. 이 정도면은 다 500m 안에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면목역 요 정도고, 사가정역 요 정도고, 상봉역 요 정도 뭐 준주거지 상업지고, 중랑역 역 반경으로 500m 안에는 대부분 준주거지가 이쪽에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식의 그 역세권이 아닌 곳에는 준주거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빨간색들 보이시죠? 여기 이제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되게 오래된 지역이라는, 오래된 건물이라는 얘기인데, 주변이 다 낙후됐어요, 보시면. 여기도 다 낙후됐고, 여기 다 빨간에 다 낙후됐고, 요쪽도 좀 많이 낙후됐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수유역을 예를 들어보자면, 기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기존의 도로는 못 없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나 진행하거나 요 도로는 남겨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진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 진행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안 이쁘다는 얘기지. 나홀로 아파트만 떡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할까? 정부에서? 이런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진짜 제대로 하려면 차라리 이쪽 일대를 구청이구나. 이쪽 일대를 통으로 하면은 훨씬 더 모양새가 이쁘잖아요. 좋게 나오잖아요. 정말 대단지 아파트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씩 하게 되면은 너무 나홀로 아파트 느낌이 나오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통개발을 할지 감이 안 잡히고 과연 여기를 만약에 통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완전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여기 상가들은 굉장히 고층 상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굳이 좋은데 그거를 공공재개발을 동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연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강제로 재개발처럼 이렇게 묶어버려가지고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미아사거리역인데 준주거지 영역이 요 정도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거야? 이렇게 하나 개발하고 이렇게 하나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나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 다 밀어버리고 하나 통으로 해야 되는 건가? 물론 이제 그런 확실한 거는 설 전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냥 제 생각엔 여기 대로변 쪽은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요 대로변 뒷단에 있는 이면도로 쪽에 도로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묶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면 재개발처럼 정말 추진위원회가 열리고 동의를 구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준주거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업지랑. 근데 준공업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성수 쪽이고 뚝섬 그리고 당산 이쪽 영등포 쪽이 되게 준공업지가 많아요.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가 성수동 뚝섬역 이쪽인데 다 준공업지예요. 뚝섬역하고 성수역하고 1km 정도 떨어져 있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걸려요. 500m 반경에. 그리고 또 준공업지가 많은 지역이 영등포, 당산 이쪽 보시면 빨간색으로 많이 나오죠. 이쪽에도 준공업지역이 굉장히 많고 설 전후로 해서 역세권 고밀개발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거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좀 많이 나눠질 수도 있다. 이런 점만 좀 알아두셨다가 그때 가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를 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는 좀 오히려 안전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켜봅시다.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보시면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지하철 역세권 범위 확대해서 고밀 개발하겠다.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공공주도에서 개발하겠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그리고 도시재생 연계해서 정비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그 종상향까지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더라고요. 종상향이 된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만약에 3종 주거지면은 준주거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용적률이 대폭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여파가 꽤 클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종상향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역세권 주변에 3종 주거지 중 낙후된 오래된 빌라들의 가격이 좀 폭등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두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미 한번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번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 발표가 돼서 그게 기정사실화 되면 한 번 더 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런 좀 기사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니까 요거를 좀 만들어 봤어요. 감사합니다.